최근에 제가 대출 70%가 가능하고 그리고 무조건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내 집 마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될 수 있지만은 극명하게 이러한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 오피스텔, 즉 아파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아파텔 청약 60대 1 또는 미달, 입지, 커뮤니티 좋은 곳은 로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기사 제목과 같이 아파텔 청약 같은 경우에 극명하게 경쟁률이 높은 곳도 있지만 아예 미달이 되는 곳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파텔, 즉 아파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의 형태이지만 투룸이나 쓰리룸처럼 아파트의 주거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곳이 아파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또는 저가점대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파텔, 오피스텔의 형태인 아파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4.6%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도 이 아파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대출도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비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 당국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아파텔에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의 청약 자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텔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텔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그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 공급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아파텔의 가격 조정,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아파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본인이 실거주 여건을 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대체 상품이 될 수 있다.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아파텔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온도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청약 경쟁률이 지속이 되고 있느냐 보게 된다면 이제 위에 있는 세 개의 지역들은 1대 그 0.03대 1, 뭐 0.02대 1. 그러니까 청약이 거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경쟁률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경기 고양시하고 시흥시 그리고 대구 중구에 진행을 했던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다소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그러니까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청약을 신청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공급 물량이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텔의 장점적인 부분들, 대출의 규제라든가 또는 1순위 자격을 유지한다든가 또는 주택수에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을 잘 선별해서 청약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아셔야 되고 이제 경쟁률이 조금 나왔던 곳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 생각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서울의 중구에서 진행을 했었던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12.7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6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세종 리첸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 청약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청약을 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리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관심을 가졌던 물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가격이 이 세종시에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뭐 복층의 형태였기 때문에 좀 희소 가치가 있다고 보여졌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복층의 그런 구조는 좀 선호하진 않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복층의 형태들을 그렇게 투자함에 있어서 선호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난방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성 측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세종시에서 진행을 한 리첸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층의 구조도 있었고,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물량의 시세조사나 현장조사들을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쪽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취하거나 이 세종 리첸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물어봤을 때, 이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 세종시 리첸시아의 물량을 100%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량이 아닌 다른 물량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시 리첸시아 파밀리아 이외에 입지 조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수한 곳에 원룸 형태, 투룸 형태의 물량들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6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시세 분석을 정확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러한 형태의 공급 물량이 주변에 많다는 거를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제 그냥 느낌이고 제가 시세 조사를 한 제 경험입니다. 그냥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일부 포진을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물량들, 이 세종시 리첸시아의 물량이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그리고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워런 버핏이 얘기한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의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를 반드시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최악의 경우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곳의 물량들을 모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약 신청한 곳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느꼈을 때 그 경험을 한 것에 의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거주하고 있는 이 수도권의 일대는 제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반경에 있지만은,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시 리첸시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제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좋다, 좋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6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시세 조사를 잘 하셨는지, 그게 일단은 좀 궁금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향후에 물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지어지는 곳이고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맞지는 않는 투자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물량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한테 누군가는 이 세종시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실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최적의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다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파트의 과다 공급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물량들 중에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다고 하면은 조금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종시에 대한 부분들은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시세 조사를 좀 하면서 주변에 그래도 공급 물량이 많다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맞지 않는 투자처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천의 CTOCL 같은 경우에는 11대 9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제 전용 84의 방세계 같은 경우 24평형의 아파트 형태의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CTOCL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 1, 50대 1의 경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CTOCL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분양하는 물량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다만
제가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아파텔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하거나 지금까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정말 입지 가치가 높다고 하는 그런 분양 물량들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까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달이 난 물량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있었던 물량도 있었지만은 이 경쟁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런 물량들이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부동산을 시세 조사하고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런 내가 최악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인가를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대체하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추후에는 이런 원룸이나 1.5룸의 분양 물량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다 공급이 주변에서 되게 된다면은 신축의 수요가 훨씬 더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지어진 원룸 형태나 1.5룸의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저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룸이나 쓰리룸 형태의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최악의 경우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물량들, 그러니까 내 생활 반경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종 리치엔시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 추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임대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지만은 추후에 이런 주변의 공급 물량들과 어우러져서 임대가가 잘 형성이 될 것인지, 수익률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이 세종 리치엔시아 파밀리에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량들이 크게 시세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가가 크게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최악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물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만약에 세종시 리치엔시아 파밀리의 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투자를 안 할 겁니다. 똑같은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냥 기준을 딱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금을 지킬 수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딱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극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분기에 이제 분양된 전국의 오피스텔 12곳 중에 8곳이 최초 청약에서 미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6%가 청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정말 66%, 반 이상이 청약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지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아파트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시장으로 풍선 효과가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대출의 규제에서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는 올바른 투자처가 될 수는 있지만,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추후에 과잉 공급, 아파트의 공급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오피스텔에서 입지가 안 좋은 곳에 가격 조정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투룸의 쓰리룸의 형태의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오피스텔을 좀 관심 있게 보실 것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그냥 투자로 월세를 받는 그런 형태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오피스텔에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군가는 이런 오피스텔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번외적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라든가 생활 숙박형 시설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대체재의 상품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면서 그런 곳들에 이제 투자 자금들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대체해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추후에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시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도 과다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급을 축소하면서 공급이 이제 위축이 되고, 또 공급이 또 늘어나고 하면서, 공급 같은 경우에 과다 공급과 축소 공급이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지만은 추후에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입지가 나쁜 이런 오피스텔 아파트, 그리고 입지가 나쁜 나홀로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부터 가격 조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오피스텔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지 가치가 좋은 곳에 분양 물량들은 프리미엄 3억, 5억씩 붙은 곳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기반의 곳들을 보시면서 입지가 좋은 곳들을 노리시면서 가시는 게 맞지, 무작정 미분양이 나는 곳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규제를 피했다고 해서, 다주택의 규제를 피하거나 또는 4.6%의 중과세율을 피했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이런 오피스텔을 긍정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위험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지가 좋은 아파트나 그런 입지가 좋은 곳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갖고 내 집 마련의 다른 대체 수단으로 보시기에는 좀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에 따른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도 최근에 이런 영상들을 좀 다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아파트,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물량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